46번입니다. 46번에서는 변압계의 권수비를 묻고 있어요. 자, 권수비 구하는 방법은 N2분의 N1 또는 V2분의 V1 또는 I1분의 I2 또는 루트 R2분의 R1이겠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R1이랑 R2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R2분의 R1을 쓰게 되면 권수비 A는 루트 100분의 1000이 됩니다. 약분해주면 루트 10이 되겠죠. 따라서 권수비 A는 루트 10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47번입니다. 47번은 변압기가 있대요. 자, 변압기의 1차 전압이 6600V고 2차 측 부하에 전류가 30A가 공급이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권수비가 30이네요. 자, 그럼 권수비를 한번 보면은 권수비는 V2분의 V1 또는 I2분의 I1분의 I2겠죠.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은 지금 공급할 때 입력은 이라고 물었어요. 그럼 공급할 때 여기 입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I1이네요. 그래서 I1은 A분의 I2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I2가 30A고 권수비 A가 30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30분의 30이 돼서 1A가 됩니다. 그래서 I1이 1A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VI라고 해서 6600 곱하기 1이 돼서 입력은 6600W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입력을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6.6 곱하기 10의 3승 와트 해서 여기가 킬로죠. 안으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6.6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48번입니다. 48번은 권수비가 220분의 6600이래요. 그다음 주파수 F가 60Hz고 그다음 철심의 단면적 S가 0.02 제곱미터. 최대 자속 밀도는 1.2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네요. 자, 여기서 유도기전력 2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도기전력이에요. 유도기전력 식을 한번 써볼게요. 2는 4.44 곱하기 F 파이 N이죠. 자, 여기서 1차 측의 유도기전력을 쓰라고 했으니까 권수를 N1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속은 최대 자속밀도 곱하기 철심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BS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 대입을 해보면 4.44 곱하기 F 곱하기 BS 곱하기 N1이 됩니다. 자, 여기서 권수비 N2분의 N1에서 220분의 6600이었으니까 N1은 6600이 되죠. 따라서 모두 대입을 해볼게요. 4.44 곱하기 60 곱하기 1.2 곱하기 0.02 곱하기 6600이네요. 자, 다 계산을 해보면 42198V가 됩니다. 따라서 유도기전력은 42198인 3번이 되네요. 49번입니다. 49번에서 철심의 최대 자속 밀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 있는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단면적 S는 10제곱cm. 그 다음에 권수는 200회. 주파수는 60Hz. 그 다음 기전력은 60V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최대 자속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2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기전력 2는 4.44 곱하기 F 파이 N이에요. 자, 여기서 요 파이는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4.44 곱하기 FBS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최대 자속 밀도 B예요. 그래서 B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B는 4.44 곱하기 F 곱하기 S 곱하기 N이에요. 분자에는 2가 들어가겠죠. 자, 이제 모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대입해주기 전에 이 면적을 한번 보면은 제곱 센티미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거는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요 센치를 밖으로 꺼내주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자, 이제 식에 대입을 해보면 4.44 곱하기 6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00. 분자에는 2는 60이니까 60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모두 계산을 해주면 1.126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50번입니다. 50번은 2차 환산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구하기 전에 권수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권수비 구하는 방법은 N2분의 N1 또는 V2분의 V1 또는 I1분의 I2 또는 루트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전압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V2는 200, V1은 300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권수비가 1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Z2분의 Z1의 루트 씌운 것과 같기 때문에 Z2분의 Z1은 15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양변에 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Z2분의 Z1이 되고 15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Z2예요. 그래서 Z2는 15의 제곱분의 Z1이에요. 자, 문제에서 Z1이 225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15의 제곱은 225, Z1도 225이기 때문에 계산 다 해주면 1이 되네요. 따라서 2차 임피던스는 1옴이 돼요. 따라서 답은 1이네요. 51번입니다. 51번은 부하와는 관계없이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전류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이거는 자화전류겠죠. 바로 답은 2번이네요. 52번입니다. 52번은 1차 측 무부하 전류 I0가 0.15A래요. 그 다음에 철손 PI가 330W래요. 이때 자화 전류를 물었어요. 자, 우리 변압기에서 여자 전류, 즉 무부하 전류는 철손 전류랑 자화 전류의 합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자화 전류이기 때문에 자화 전류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게요. 양변에 제곱을 한 다음에 I0 제곱은 I 제곱 플러스 I 파이 제곱이에요. I 파이 제곱은 I0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I 파이는 루트 I0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네요. 자, 이제 I0는 0.15A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철손 전류를 모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철손이기 때문에 철손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철손 전류를 구해줄게요. 자, 여기서 철손은 330W고 전압은 3300이네요.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3300분의 330이라서 0.1이 돼요. 그래서 철손 전류는 0.1A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루트 0.15 제곱 마이너스 0.1의 제곱이 되네요. 자, 정리를 해주면 0.112A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53번입니다. 53번은 전격 전압이 120V고 무부하 입력이 80W래요. 자, 무부하일 때 입력이 이만큼이 나왔다는 건 철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손이 80W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부하 전류
1.4A네요. 자, 여기에서 여자 리액턴스를 구하래요. 자, 여기서 여자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여자 리액턴스는 자화전류분에 전격전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자화전류인 거죠. 자, 여자 전류를 한번 보게 되면 루트 철선전류 더하기 자화전류예요. 자, 여기서 요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전류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양변의 제곱을 할게요. 그럼 I0 제곱은 II의 제곱 플러스 I 파이의 제곱이 돼요. 자, 여기서 요거 이항을 해주면 I 파이의 제곱은 I0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양변에 루트 씌워줄게요. 루트 씌워주게 되면 I 파이는 I0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무부하 전류는 1.4A라고 했어요. 근데 철손 전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철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손을 한번 살펴보면 철손은 전격전압 곱하기 철손 전류예요. 그래서 철손 전류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전격전압분의 철손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120분의 80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면 0.6666이 나오는데 0.67이라고 할게요. 따라서 철손 전류는 0.67A가 돼서 계산을 해주면 루트 1.4제곱 마이너스 0.67제곱이네요.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1.23A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자화전류가 1.23A라고 했으니까 전격전압 120V를 대입을 해주면 1.23분의 120V가 돼서 97.56ohm이 돼요. 따라서 요거 반올림을 해주면 97.6ohm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54번입니다. 54번에서는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어요. 임피던스 전압은 1차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서 임피던스 강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고르게 되면 3번이 되겠네요. 55번입니다. 55번에서 변압기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그러면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무부하 시험. 그다음 두 번째, 단락 시험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권선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무부하 시험 해야 되고 단락 시험 해야 되고 권선 저항 측정 해야 되는데 부하 시험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56번입니다. 56번에서는 전압 변동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어떤 게 있냐 하고 묻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거 단락 시험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단락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임피던스 전압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임피던스 와트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전압 변동률이겠죠. 따라서 전압 변동률 하면 바로 1번 단락 시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57번입니다. 57번에서는 철손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철손은 부하가 없어도 생기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철손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시험은 무부하 시험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58번입니다. 58번에서는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그럼 일단 무부하 시험에서는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우리 무부하 전류랑 철손 전류 그 다음에 자화 전류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 그냥 임피던스겠죠.
그다음 단락시험에서는요. 단락시험에서는 전압강하랑 동손,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선택지를 한번 보면은 자, 철수 무부하 시험에서 구할 수 있죠. 동손은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압 변동률은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연 내력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